시니어 인생극장 첫사랑 정의편 3부 4부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문을 열다. 정의의 답장은 이전보다 길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영수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썼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존중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날을 생각했어요. 만약 영수 씨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정의는 솔직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상에 묻혀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정의는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영수는 정의가 이해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제주도까지 오는 것이 힘들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얼굴 한 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편지는 괜찮았습니다. 안전한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서로 늙은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의는 순자에게 상의했습니다.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만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5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더 만나야지. 언제까지 궁금해할 거야?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만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답장을 썼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너무 멀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영수가 올라온다면 자신이 장소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수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의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옷장을 열어보며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머리를 새로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습니다. 엄마, 어디 나가세요? 화장을 하시네. 약속 당일 아침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러 가. 친구요? 누구요?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오래된 친구. 민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조심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것 같지도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찻집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가 영수일까요? 정의는 오는 사람마다 쳐다보았습니다. 2시 정각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정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영수였습니다. 영수도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의는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녹차를, 영수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걸요. 안 변할 수가 없죠.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좋아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영수는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안전한 주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제주도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꾼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영수의 눈가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수도 자신만큼이나 외로웠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비슷해요. 아들들이 가끔 들르지만 대부분은 혼자예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저를 용서하셨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원망할 힘도 미워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찻집을 나서며 영수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영수를 만났다고 썼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편안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움을 이해로 바꿔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번째 이야기, 계절이 바뀌듯이. 영수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영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때로는 찻집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정희는 이 만남들이 편안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은 없었지만 그 대신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제주도에 한번 놀러 오시는 건 어때요?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영수가 사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시면 되지 않나요?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좀 갔다 올게. 엄마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혼자 아니야. 친구랑 같이 가. 친구요? 누구신데요?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옛날 친구. 민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책 한 권. 간단한 짐이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서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로 30분쯤 달려 영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귤 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습니다. 집 뒤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참 좋은 곳이네요. 그렇죠?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한눈에 반했어요. 영수는 정희를 위해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은 영수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회와 된장찌개,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요리를 하실 줄 아셨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처음에는 라면만 끓였는데 이것저것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남편과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와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죠. 영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남편도 비슷했어요. 제가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가장 역할을 했죠.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정희를 산책에 데려갔습니다. 바닷가 올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 씨,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영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때 정희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정희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우리 나이에 후회한들 뭐가 바뀌나요? 그냥 지금을 살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고등어구이와 보리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줬습니다. 해질녘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 씨, 가끔 여기 오시면 안 될까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요. 제가 공항까지 모시러 갈게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주도에 오는 것.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를 보고 영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노년의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간의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영수와 헤어질 때 정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요리 좀 해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 어땠어?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어쩔 건데? 계속 만날 거야?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계속 만날 것 같아. 이제 와서 사랑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로 남고 싶어. 외로운 노년을 함께 나눌 친구로.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지. 우리 나이에. 뭐가 더 필요해. 외롭지 않으면 그게 최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첫사랑 마지막 편도 기대해 주세요.